안녕하십니까. KR 웹캐스트에서는 최근 이슈 리포트를 작성한 연구원을 모시고 직접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코로나 전후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업종이죠. 바이오 제약업 관련해서 코로나19를 전후로 한 제약업계 변화라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 작성해 주신 김승원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에서 제약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원입니다. 네, 먼저 바이오 제약은 채권보다는 주식시장에서 더 관심도가 높은 업종인지라 이번 주제가 생소하고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이슈 리포트 발간하시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제약업계 변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이오 부문이 주요 그룹의 신성장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삼성, SK, CJ, 롯데 등 주요 그룹의 바이오 부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으며 바이오 관련 성장 전략을 각각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R&D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행에 일부 차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이 국내, 제네릭 위주였던 과거와 달리 일부 대형 전통제약사의 경우 사업 영역을 해외로 확장시킴에 따라 글로벌 임상 진행 비용 증가 등으로 R&D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세포, 유전자, RNA 치료제 등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선제적으로 입지를 다지기 위한 투자가 더해진 것도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한몫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금 조달 여건 등이 개선된 점 또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이후 mRNA 부문, 체외 진단, CMO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하여 mRNA 부문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mRNA 기반 치료제는 높은 효능과 적응증 확대 등의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체외 진단 시장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과 관련하여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면역 진단과 분자 진단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CMO 부문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위한 자체 설비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CMO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CMO 활용 요인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19를 계기로 바이오 산업에서 빠른 수요 성장과 다양한 발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연구원님 작성하신 리포트의 부제를 보면요. 바이오 제약 업계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 사업이 주요 그룹의 새로운 성장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과 두 번째는 R&D의 중요성이 강화됐다는 것, 그리고 CMO로 중심이 이동되었다는 점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약업계, 특히 바이오 제약사에 대한 굵직한 M&A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술력만 갖춘 바이오텍에 대한 한정된 투자, 그리고 인수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삼성과 SK에 이어 CJ와 롯데 등 다수 주요 그룹에 관심이 집중되며 성장의 한 축으로 바이오 제약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들이 직접 인수 주체가 되어 제약업 내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 대한 대형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2년 4월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인수하였고 SK그룹의 CMO 중간 지주사격인 SK팜테코는 최근 세포유전자 치료제 CMO 업체를 인수하며 합성의약품과 세포유전자 치료제 CMO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습니다. CJ제일제당의 경우에도 2021년 마이크로바이옴 사업과 CMO 사업을 영위하는 두 업체를 인수하였으며 GS는 휴재를 인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롯데그룹은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하였으며 2022년 5월 BMS사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인수를 의결하는 등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네릭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던 전통제약사의 경우에 약가이나 압박 등의 규제로 인해 신약 개발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R&D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R&D 역량은 업체 간 사업 경쟁력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CMO 시장은 현재 상위 5개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는 촉매제로 작용하여 CMO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시켰습니다. CMO 사업의 경우 신약 개발의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후발주자들에게도 신약 개발보다는 기회가 있다고 보여져 신규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은 결국 신용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언급해주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저희가 KR이 유효 등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양사의 신용도 판단에 있어서 주요 모니터링 요인은 무엇인지, 특히 CMO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 2022년 4월 삼성 바이오에피스 잔여 지분 50%를 약 2조 7,655억 원에 인수하였습니다. 기존 CMO에 더하여 바이오시밀러 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약 개발까지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마진이 담보된 현재 CMO에 머물지 않고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성장성과 사업 위험이 동시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와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 또한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계열 측면에서의 사업 확장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CMO에서 시작하여 신약 대비 개발 위험이 낮은 바이오시밀러로 이어지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가장 큰 신약 개발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통해 상당한 기술력과 경험이 축적된 이후에 마지막에 시도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업 영역 확장에 의한 사업 위험의 증가는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CMO 매출이 급증하면서 급격한 고성장과 고마진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코로나19 백신 이후이며 기존의 백신 포트폴리오와 자체 개발 중인 백신 등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급성장한 외형과 고마진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상장 이후 유입된 공모자금과 축적된 현금 등을 활용한 M&A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사의 현황과 향후 모니터링 요인들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바이오 제약 웹캐스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